잠시 스치는 생각에 다시 물어봤어요. 너 이사 때 장롱에서 있던 그 한복 가지고 갔어? 한복? 무슨 한복? 나 못 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때였어요. 똑똑!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문을 잠궜어요. 그러자 쾅쾅쾅쾅! 쾅쾅쾅쾅! 여자 귀신이 간 속에 누워서 눈동자만 저를 응시하고 입으로 씩 웃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 간이 나오면 초상이 나는 꿈이라고 분명 이 빌라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월아애기씨입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어떠한 한 사연자분이 저희에게 주셨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때는 4년 전 어느 중곡동 한 빌라에 처음으로 이사를 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빌라 4층으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방도 리모델링이 돼 있고 아주 깔끔해서 마음에 쏙 드셨다고 해요. 이사 당일 친한 동생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 사람들이 쓴 장롱이 그대로 집에 있었답니다. 장롱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쓰려고 했죠. 옷을 넣으려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초록색 색동 저고리에 밝은 치마 한복 한 벌이 덩그러니 걸려져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그전 사람들이 실수로 놓고 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그 한복을 버리고 제 옷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때 그거 왜 버려? 하는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렸어요. 저는 동생이 물어본 줄 알고 옷을 챙기며 말했어요.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간 건가 봐. 찝찝하잖아. 왜? 너 입으려고? 라고 얘기를 했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동생이 물어보고 다른 방으로 갔나 보다 생각해 다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설레는 마음이 더 커 이 집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 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3, 4일 정도 지났나? 저를 도와주던 동생은 그날도 저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전 혼자 집에 남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달그락 부엌 쪽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잘못 들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화를 참을 때 내는 윽 하는 소리와 같았죠. 전 동생이 다시 돌아왔나 싶어 부엌 창고 쪽으로 가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집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동생을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들어간 저는 얼른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혹시 좀 전에 다시 집에 들렸다 나갔어? 하지만 동생은 다시 돌아온 적이 없다고 했죠. 그때 잠시 스치는 생각에 다시 물어봤어요. 너 이사 때 장롱에서 있던 그 한복 가지고 갔어? 한복? 무슨 한복? 나 못 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때 분명 왜 벌이 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똑똑!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집에 분명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똑똑똑! 아까보다 좀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문을 잠궜어요. 그러자 쾅쾅쾅쾅! 쾅쾅쾅쾅! 부서질 정도로 문을 세게 치며 흔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장난치지 마라! 그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온 저는 집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그러고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 이곳은 오래 살 곳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옷을 챙겨 입고 동생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3층 집으로 검은 형체가 쓱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길한 기운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내려가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웬 낡은 관짝 하나가 빌라 주변을 핑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과 입이 쫙 찢어진 여자 귀신이 간 속에 누워서 눈동자만 저를 응시하고 입으로 씩 웃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 간이 나오면 초상이 나는 꿈이라고 익히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지라 분명 이 빌라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불길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둘러 1층, 2층, 3층 올라갔는데 3층 집 문 앞에 군조등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3층 아주머니가 멍하니 서 있었죠. 그걸 보니 전날밤 꾼 꿈과 3층 집으로 들어간 고문 형체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3층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우리 아저씨가 아침에 출근길에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나갔는데 음주운전차에 뺑소니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뺑소니 친 차량은 지나가고 다른 차가 아저씨를 치여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즉사를 하셨다는 거죠. 너무 꿈이랑 일치되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만 잠깐 전하고 저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어제 꿈과 그 교문 형체를 떠올리면서 가만히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눈빛이 어제 그 꿈에서 봤던 그 간 속에 있던 여자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후 3층 아주머니는 넋이 나간 채로 그냥 그 집에서 지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때때로 혼자 멍하니 중얼중얼 거리거나 빌라 밖에 나오셔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2년 계약이 끝나야 이사를 할 수 있었기에 대부분은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귀신들은 계속 장난을 걸어왔어요. 겨우겨우 2년을 버티고 저는 곧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사는 동안에도 1, 2층은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이사를 나가고 이사를 들어오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집은 분명 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 바로 앞에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어떠한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는 항상 제가 그 집에 살면서 4층에서 내려다보면 정신병자 환자 같은 분들이 눈에 초점이 없는 채로 멍하니 밖에서 앉아있는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공역 옆에 아주 낡은 정신병원 큰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입원 치료를 끝낸 환자들을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약물에 중독이 됐거나 마약에 중독이 됐거나 어떠한 정신 데미지가 있는 분들을 그 주택에서 케어하고 관리를 하던 사무실이었던 거죠. 주변의 집터에도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아직도 그 3층에 아주머니는 홀로 그곳에 살고 계실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그 정신병원이 있던 그 자리는 신설병원이 들어서서 아주 깨끗한 큰 종합병원이 들어섰어요. 이 일을 겪고 저는 그 집을 떠난 뒤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터의 문제,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의 정신적인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